네, 그러면 이제 대선 후보자 토론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후보자 토론회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 제도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 이 후보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정책과 공약, 뭐 상대의 어떤 그 인성,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 논쟁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후보가 가장 좋은 후보구나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에 입각해서 합리적 투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선거 제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후보자 토론회는 1995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각급 선거로 이제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선거 과정에서 이런 어떤 제도가 점차 이제 확대되면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선택에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왔다라고 얘기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국한해서 얘기를 해보자라면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이후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총 6회에 걸쳐서 이제 개최가 됐다라는 것이고 한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아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후보자 토론회가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를 이제 연도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죠. 먼저 1994년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 지방의회 선거법,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들어졌었던 법이 선거에 관련된 법이 하나의 법으로 통합이 됩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으로 통합이 되는데 통합이 되면서 하나의 이 후보 초청 TV 토론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초로 신설되게 됐다라는 이러한 얘기죠. 그래서 거기 제 82조에 이제 따르면 언론기관 초청 대담 토론회를 통해서 언론기관이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1인 또는 이제 여러 명을 초청해서 대담 토론회를 자율적으로 개최를 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97년에 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이 이제 있게 됐는데 대통령 후보자 토론에 관련된 이 개정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국영방송사 그러니까 KBS하고 MBC죠. 국영방송사가 선거일 전 60일까지 대통령 선거방송 토론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방송국이 알아서 했는데 이제는 대통령 선거방송 토론회라고 하는 그 기구를 설치를 하고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한 이 대담 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해서 보도할 것을 규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대통령 선거방송 토론회라고 하는 거, 이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2004년에는 후보자 TV 토론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으로 후보자 토론회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로도 확대가 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로도 확대가 됐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이거를 중앙 혹은 시도 혹은 구시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안에 설치하고 상설화시키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이제는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관리하는 일이 규정됐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리고 2004년 요 시기에 같이 이 후보자 토론회 초청 대상도 이제 규정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언론사에선 뭐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그러니까 이 토론회에 초대받지 못한 이제 후보, 군소 정당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화를 내죠. 왜 나는 뺀 거야? 나도 거기 가서 얘기하고 싶어.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명확하게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부르지 않는다라는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래서 누구를 부를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초청 대상에 이제 대한 그 규정이 2004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국회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그다음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그다음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의 사이에 실시한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을 해서 같이 다른 후보들과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2008년에 또 다른 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 중계 방송 시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됩니다.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로 요 시간 안에 방송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정해졌다라는 거죠. 이게 정해진 이유는 뭐냐면 방송사가 황금 시간대에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를 배치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벽 시간에 방송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황금 시간대에 이 토론회가 방송이 되어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걸 방송사들이 제대로 잘 안 하려고, 그때는 광고 많이 들어오는 이런 뭐 드라마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방송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가 되게 안 좋은 시간대로 많이 밀렸는데 이제 아예 못 박았습니다. 오후 8시부터 11시 황금 시간대에 반드시 방송을 해라라고 정해졌다라는 것이고, 2010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어떤 경우엔 자, 이제 이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가 이제 개최가 돼요. 근데 어떤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저기 나가서 상대 후보와 대담하고 토론한다 이제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나한테 나의 그 지지에 안 좋을 것 같아.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 이런 경우는 나 거기 안 나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후보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나와서 다른 후보와 논쟁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각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나한테 유리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서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그 400만 원까지 내버리고 나 그냥 안 나갈래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에는 과태료를 1,000만 원 이하로까지 이제 상향 조정하게 됐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0년 후보자 토론회에서 청각장애인 선거를 위한 자막 방송 및 한국 수어 통역, 이것도 이제 의무화됐다라는 얘기입니다. 2022년에는 지금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공영방송사, 그러니까 KBS, MBC 이런 데에서만 이 후보자 토론회를 방송을 했는데 2022년에는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후보자 토론회 중계 방송을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20대 가장 최근에 이제 대통령 선거, 2022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면 전 모든 언론사들이 합동으로 주관한 2번에 걸친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법정 토론회가 3번 있었고, 군소정당 후보자 토론회, 그러니까 이제 거대 정당에,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만 딱 부른 그런 어떤 토론회 말고 군소 정당에 속해 있는 그런 어떤 후보자들을 또 쭉 모아놓고 같이 토론회를 한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제20대 대통령 선거엔 총 6차례의 후보자 토론회가 개최가 됐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총 3회 법정 토론회에서는 그러니까 이 유권자가 이제 후보자들의 자질과 공약을 제대로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회차별로 주제를 크게, 그러니까 3회에 걸쳐서 하는데 첫 번째는 경제, 두 번째는 정치, 세 번째는 사회, 이렇게 큰 주제 하에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각각 예를 들어 뭐 경제라고 하면 경제 안에서 크게 2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논의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고, 시청률은 평균 이제 30%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30%뭐 이렇게 되게 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 후보자 토론회가 처음 시작되던 당시에는 50%도 넘는 그 시청률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대 좀 낮은 거 아니야? 뭐 우리나라 국민들 별로 이렇게 이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요새 미디어 환경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굳이 TV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를 보지 않아도 이 토론회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유튜브죠. 그래서 유튜브나 이제 이런데 계속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 대한 이제 그 내용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실제 그걸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것도 있고, 혹은 그 중간에 일부를 뽑아서 계속 하는 것도 있고, 일단 뭐 SNS나 뭐 인터넷이나 그 후보자 토론회를 지켜볼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 매체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0%대 이거 이렇게 낮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실제 여론조사도 해봤어요. 여론조사도 해봤는데 약 16%의 응답자들이 TV가 아니라 다른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봤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 이게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진짜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 건가? 하는 겁니다. 정치학계 연구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는 경우 정치적 지식 수준이 올라가고, 그 안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정치적 얘기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정치적 지식 수준이 올라가겠죠. 그다음 투표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아무래도 생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표할 가능성도 커져서 투표율 상승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유권자에 대한 이제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유권자 설문조사를 이제 해보는 경우 이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 후보자 토론회 시청 전에 실시된 그 사전 설문조사에 따르면 93.8%의 응답자들이 후보자 토론회가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관심 있는 것은 이 후보자에 대한 선호나 투표 선택이 이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변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한다라면 어떤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 더 나은 토론을 벌였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이 유권자의 판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별로 지지하지 않는 후보인데 이 사람 굉장히 토론을 잘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투표를 해야지. 지지 후보의 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큰가 이제 하는 그런 문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정치학계 연구에 따르면 크게 이제 설득 효과, 강화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설득 효과는 유권자가 지지 후보를 변경하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내가 평소에 지지하던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좋네 라고 해서 내가 다른 후보로 그 지지를 변경할 때 설득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화 효과는 뭐냐 하면 내가 원래 지지하는 후보, 이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강화 효과입니다. 근데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를 보는 경우 일반적으로 설득 효과보다 강화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진 결과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면 유권자의 확증 편향적 성향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후보자의 토론만 계속 유심히 지켜보는 거죠. 내가 평소에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뭐 듣든 말든 이런 식으로 대한다라는 거고,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혹시 내가 별로 지지하지 않는 정책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한다라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저런 얘기를 하면 뭔가 저 정책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 나는 평소에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만든다든지, 선호하지 않는 후보자들, 무조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믿질 않아요. 신뢰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확증 평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후보자 토론회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확증평, 유권자의 확증평형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후보를 지지하게 만드는 설득 효과보다는 오히려 강화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확증평양은 일단 어떤 사람이 많이 이 확증평양적 성향을 보이느냐? 강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 혹은 강한 정당 일체감을 가진 사람, 또는 지지 후보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확고하게 형성이 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념적으로 중도이거나 정당 일체감이 없거나, 즉 무당파죠. 정당 일체감이 없거나 선호하는 후보가 없는 유권자인 경우 확증평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 설득 효과는 어떤 사람들한테 나타나게 되겠어요? 이념적으로 중도, 무당파 또는 선호하는 후보가 없는 사람들한테 토론회가 설득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여러 연구들, 뭐 여기 조성대 교수, 강신구 교수 이제 경험적 연구들에 의한다라면 최종 지지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이념적으로 중도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혹은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 유권자들이 후보자 토론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태도를 수정하는 설득 효과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점을 밝혀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경우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더불어민주당 30, 국민의힘 31% 지지하는데 무당파 34%, 가장 높아요. 네. 그래서 후보 토론, 이런 무당파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후보자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지지 후보를 변경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점. 일단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항상 박빙의 선거였습니다. 압도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경우는 과거에 이제 이명박 후보가 승리하던 이제 고무렵, 그것 빼고는 그렇게 압도적으로 승리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지난번 20대 대선 결과예요. 1, 2간 후보 득표율의 차이가 0.73%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 토론회는 대통령 선거의 승자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